자, 일단 그 다음에 댓글 먼저 볼게요. 보잉 및 운지 관련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취미지만 진심으로 패셔널 연주자처럼 바이올린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아우, 너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 좋습니다. 정말 마음이 표현이 됐을 때 진짜 그거야말로 음악이죠. 그쵸?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자주 이렇게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원에서 우리 과학을 전공하시는 박사님들과 그리고 석사 전공자분들께 최근에 강의 하나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의 미래라는 강의를 열고 지금 전공 과목이죠.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결과물에서 작품으로 승격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자, 연구를 하자라는 부분에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칭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눈에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현, 설계라는 지점입니다. 어찌 보면 좀 깨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마음을 표현한다? 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지점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슬프게 하겠다 라는 거는 매우 우리가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슬프게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베토벤도 그렇고 바하도 그렇고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재료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또는 에스프레시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면 예를 들어 슬프다라는 감정에는 계속 솔만 갖고 하나 파볼게요. 자, 슬프다라는 감정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분노에 의해서 막 슬픔의 좌절의 절망의 분노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frustration 이런 거. 하지만 대부분의 자격 조건, 어떤 슬픔 소리의 음악의 자격 조건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피아노적인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의 압력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느슨한 압력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좀 스타카토나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음들보다는 조금 긴 음들을 쓰게 되죠. 그런 약간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이라는 것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가능하고 우리가 스즈키가 됐든 시노자키가 됐든 여러분 배울 때 연습곡이라는 걸 왜 곡은 곡인데 연습곡이죠? 이런 조합들을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연습으로 터득하고 깨우치는 과정에 사용하는 게 바로 연습곡입니다. 에티드도 있지만 연습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을 표현한다 라는 게 보잉도 지금 그런 보잉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보잉도 어떤 표현에서는 사실 확률적으로 이런 보잉을 많이 쓴다. 저런 표현에서는 저런 걸 표현할 때는 이런 보잉 조합을 많이 쓴다. 예를 들어 슬픈 곡인데 조금은 가벼운 엘레간스를 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왼손에서 비브라토는 빠르기를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브라토 운지를 누르는 거 왼손가락 누르는 건 어느 정도로 누르고 또 누르는 지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세워서 짚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보이네요. 세워서 짚을 수도 있지만 약간 소프트하게 슬픈 곳에서의 그 짧은 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눕혀서 레선 이렇게 약간 눕혀서 좀 이 손가락의 살이 스트링에 더 많이 닿게 해가지고 살짝 부드러운 소리를 자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오른손 활은 평소 만약에 이렇게 모든 활털이 현에 다 닿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슬픈 곡인데 8분음표 스타카토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걸 표현해야 돼. 이건 지금 슬프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잉 테크닉과
왼손, 오른손의 조합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활터를 평상시보다 덜 닿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덜 닿고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컨택한 다음에 내는 게 아니라 어택이 없이, 어택이란 건 음의 시작점이에요. 없이, 그렇다고 공중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거의 현에서 시작은 하지만 컨택은 없이, 그러니까 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띄어지는 곡선이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잉, 운지 관련 궁금하다고 하면서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처럼 바이올린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라는 게, 그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A부터 Z까지 설계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파보세요. 이게 잘 한번 지금부터 들여다보세요. 그냥 우리 아름님은 앞으로 한동안만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이올린 연주를 보실 때 그냥 시청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너무 슬퍼 라고 했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는 지금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었는지, 그게 바로 연주가 언어가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왜 마음, 나 슬퍼, 말로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슬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한번 연주로, 다른 연주자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단어라고 하는 건 이거의 조합이에요, 지금. 어떤 단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슬픈 마음인데 찌푸둥해, 이게 아니라 내가 요래요래 저래저래서 이렇게 슬퍼 라고 표현할 때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서 그 올바른 단어의 조합으로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 어떤 연주자가 슬픈 부분을 연주를 했다, 내가 슬프게 느껴졌다 라고 했을 때 과연 활 각도는 어떻게 했으며, 그렇게 했을 때 활의 이 플렉시빌리티 있잖아요. 손목과 손가락의 유연도는 어느 정도였으며, 활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빨리 그었으며, 이건 어디까지나 오른손 거예요. 이제 왼손으로 봤을 때 이 운지를 할 때 얼마나 짚었는지, 어떤 각도로 짚었는지, 날카롭게 짚었는지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손가락에 살이 많이 닿게 짚었는지, 비브라토 움직임의 크기는 어땠는지, 이거를 전체 암으로 했는지 이 손목으로만 했는지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비브라토를 했는지 그 속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의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 큰 이익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손목은 어땠고 팔꿈치는 어땠고 이건 어땠고 속도는 어땠고 조합이 생기거든요.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고 해서 어떤 조합으로 내가 표현을 했는지, 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연주할 때 그런 단어 선택을 위해서 연습곡이라는 거를 해서 그 표현하는 조합을 배우고 나만의 어떤 단어 선택, 그쵸? 나만의 언어를 꾸려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름님께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어떤 연주자의 그 마음이 전달됐을 때 어떤 조합의 테크닉을 썼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